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창비 3단원의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품사 단원 정말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한번 마음 잡고 확실히 암기만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정말 수월하게 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힘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품사는요, 여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의미하고요. 이 품사는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품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단어는요,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뜻해요. 자, 그러면 어머, 수호가 새 운동화를 벌써 신었어. 이것을 한번 단어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 나눠주고요. 수호 나누어주고요. 새 운동화를 벌써 신었어. 이렇게 단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것들도 단어인가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아까 단어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이런 가와 같은 애들도 단어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랑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사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는 신고, 신어서, 신지, 신었다 등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단어를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변어라고 외워주시고요. 양말, 학기, 학교 이렇게 단어가 변하지 않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단어를 아니불자를 써서 불변어, 변하지 않는 단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어, 목적어 등으로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단어를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고 하고요.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 우리 아까 조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독립언이라고 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3번째 기준은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미로 나누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살펴볼게요. 명사는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선물, 인형, 학교, 꿈, 우정 이런 애들, 지아, 진수 이런 것들 싹 다 컴퓨터 다 명사입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요. 하늘,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이름 대신 가리키는 단어를 우리 대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아, 정원, 민재 이런 사람의 이름도 명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대신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고요. 뭐 앨범이라는 명사 대신에 그것 좀 줘봐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수사입니다. 자,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자,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거, 뭐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사라고 해요. 자,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의 첫 번째 세 삼총사를 먼저 배운 겁니다. 명사, 대명사, 그다음에 수사, 이 삼총사고요. 이 삼총사는 문장 안에서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언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인데요. 우리 아까 용언이요.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주어를 서술하는 것을 용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해요. 자, 여러분 달리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먹다는요, 움직임이 있어요. 동작이 있습니다. 동사고요. 예쁘다, 귀엽다, 부드럽다, 높다 이런 애들은 어떠한 대상의 뭔가 성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잖아요. 형용사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동사와 형용사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서술해주기 때문에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현재를 나타내는 는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동사뿐이라는 거예요. 먹는다, 나 지금 먹는다, 현재형이죠. 동사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쁘다의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는다를 붙여보면 예쁜다, 어색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명령형 어라, 아라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동사뿐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먹어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뻐라, 야 너 예뻐져 시킬 수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청유형은 같이 뭐뭐 하자, 영어로 약간 let's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뭐뭐 하자, 자 먹자 괜찮아요. 그런데 예쁘자 안 되죠.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이런 형용사와의 구별되는 특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식어이라는 게 있었죠. 다른 말을 꾸며주는 단어들이요. 이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자, 이 모든이란 단어를 봅시다, 여러분. 이 모든은 지금 친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아까 선생님이 명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방긋을 한번 보시겠어요? 방긋은 지금 웃는을 꾸며주는데 웃는은 명사가 아니라 지금 동사잖아요. 이렇게 서술어를 꾸며주는 애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단어, 어떠한 품사의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는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하고요. 조사는 보통 는, 이가, 을를처럼 뭔가 형태가 잘 변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사, 이다는요, 형태가 변해요. 선생님, 이다도 조사예요? 와, 너무 어려워요. 멘붕 오지 마시고요. 이 한 놈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다도 조사구나.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구나. 이지, 일가, 이군으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조사와는 다르게 이다만 형태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입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 하나만 있고요. 이렇게 이야, 응, 야 이렇게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단어들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기역은요, 하늘, 첫째, 아주, 이런 식으로 하늘, 명사, 첫째, 수사, 아주, 부사, 감탄사가 쓰였습니다.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네요. 그쵸? 니은은 먹다, 먹고, 먹어서, 예쁘고, 예뻐서, 공부하다, 공부하는, 공부해서, 웃는, 웃고 등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3가지 품사 분류 기준 중 첫 번째인 형태가 변하는가가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